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포시가 올해 생활 폐기물 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일부 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해당 용역 업체를 선정한 김포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김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강석구 씨. 강 씨는 올해 김포시가 입찰 방식을 통해 용역 업체를 바꾸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은 고용 승계가 된 데다 고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강 씨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죠. 환경미화원 생활을 한 14년을 했는데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잘라내면은 시에서도 잘못이잖아요. 이 잘라내면은 저희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강 씨처럼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환경미화원은 모두 8명. 이들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 탓에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한 업체가 올해 다시 용역을 맡으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해 업체의 문제를 고발했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사장들이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들은 봐주기, 원활한 청소를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들 업체와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반면 이로 인해 죗값을 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 때문에 이리저리 회사를 옮기다가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에 다시 용역을 준 김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 논란이 불거지자 김포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는 3년 동안 계약 해제 대상이지만 해당 업체는 유죄 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과업지 시설을 통해 권고를 내렸지만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김포시는 해당 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 논란 속에서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미화원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의 특고합선 매설 사업에 부평 삼산과 부천 상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산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고합선 매설 지역에 사는 한 아이가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주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의 암발병과 특고합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이제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산 16살 여학생이 지난 10월 병원으로부터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학생이 사는 아파트 지하에는 현재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데요. 한전이 현재 이제 고압선이 흐르는 이곳을 포함해 이제 부평 삼산과 부천 상동에 기존의 이제 2배를 넘어서는 34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압선을 매설하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이의 부모와 주민들은 정확하게 발병 원인을 짚을 수는 없겠지만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 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켜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학관계를 증명해가지고 그런 걸 받아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특고합선 때문에 발병됐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어렵습니다. 병을 이제 판정한 병원에서도 발병의 원인을 짚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제 현재로서는 고압선 때문에 발병했다라고 정확히 원인을 지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주민들은 전자파가 아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요구한 부분이 뭔가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 특구합 갈등은 이제 부평에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지만 부천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해묵은 갈등이거든요. 예. 인천시와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를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갖고 아직도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제 주민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관련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유망한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 육성을 위한 장소인데요. 인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200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를 빈 알루미늄 캔에 담습니다. 뚜껑을 닫은 뒤 기계에 넣고 돌리자 새로운 음료와 같은 모습의 캔이 완성됩니다. 이 기계는 지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한 스타트업의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인천시의 지원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창업기업 멘토 회사인 벌트 코리아와 연결돼 지난해부터 제품을 미국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 현지에서 현지화라는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수출을 내기 위해서 뭐 제품 피보팅이나 팀 보완이나 마케팅, 그러니까 미국형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서포트를 하면서 미국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유치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현지화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 1기로 선정이 돼서 2017년 9월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업화를 통해서 R&D 자금과 그리고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진출로 해서 현재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1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원 기업 51개를 발굴해 14억 원의 매출과 투자 유치 24억 원, 5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0개를 모집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현재 인천의 제조업체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상품화해서 우리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앞으로도 인천시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는 집중적으로 육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2021년까지 2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천 창업 기업들의 허브가 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행복주택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일명 경기 행복주택 물량이 올해 크게 늘어납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양평 공흥 40가구를 시작으로 가평과 파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 행복주택 1만 호를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경기 행복주택과 더불어 LH 행복주택 입주자까지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누구나 기본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낳으면 전액 보조해줍니다.
도는 올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 5천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계양구 서부천에 조성된 박유천 벚꽃길이 이르면 오는 28일 철거될 예정입니다. 박유천 벚꽃길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계양봉사단은 박유천 씨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벚꽃길의 명칭을 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팻말과 벚꽃나무에 걸린 명패, 벽화 등 박 씨에 대한 흔적도 함께 지울 예정인데요. 박유천 벚꽃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지난 2012년 박 씨의 팬클럽인 블레싱 유천 회원들이 550만 원을 기부하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계양구 지역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청소업체들이 청소차 가격 등을 부풀려 대행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25일 계양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차 가격 등 원가를 부풀려 지난 10년 동안 계양구에서 용역비 30억 원 정도를 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는 운행 횟수가 적은 폐기물 수송 차량을 마치 자주 운행하는 것처럼 속여 수리비와 유류비 등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4일 구립 계양산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당초 계양산 아래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문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38명 정원의 계양산 어린이집은 연면적 29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에 4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계산권 5개소, 효성권, 작전권 3개소 등을 비롯해 모두 16개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 초등봄센터를 운영해 들어갔습니다. 중동과 상동 등 2곳에 설치된 초등봄센터는 모두 3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실용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과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봄센터를 한 곳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평의제 20일 실천협의회가 지난 24일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날 이전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 부평의제 20일 실천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평의제 20일 실천협의회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체입니다. 부평의제 20일 실천협의회는 부평사랑 글짓기 대회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부평 어울림센터에서 제7기 카운슬러 대학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수료자는 모두 33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카운슬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교의 7대 총장으로 김현중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유한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김현중 교수의 총장 선출을 의결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3년인데요. 김현중 교수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 유한대학교로 부임한 그는 LINC 사업단장과 학생처장 등을 거쳐 현재 사업통합관리본부장과 기획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부천 지역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2%로 전국 평균 86.6%보다 높았는데요. 하지만 부천 지역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6%에 불과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천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문예 사거리, 상동역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9도,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전날 오후부터 연이어 내리는 비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봄비는 오후 들면서 조금씩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